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피부 건강에 대한 강의인데요. 예전에는 여자들만 피부를 챙겼다고 한다면 요즘은 남녀노소가 모두 피부 건강에 신경을 쓰시죠. 미용뿐만이 아니라 겨울철 건선, 아토피, 두드러기, 그리고 피부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모든 피부 고민들을 타파해 주실 그레이터스 팀에서 점점 예뻐지고 계시는 김경아 강사님이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귀한 체험 나눠주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영상 리더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리더님.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영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체험 사례는 피부 건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체험 사례는 아니고 저희 가족 중에 형의 피부 건강이 좋아진 얘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가을 초 추석이라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형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여쭤보니 형이 바이러스성 피부염에 걸려서 병원에 다닌다는 거였어요. 포항에 있는 종합병원에도 가보고 대구에 있는 병원에 가봐도 치료가 안 되어 서울의 큰 병원까지 검사를 받아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긴 피부염이라는 얘기를 하였고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진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부염은 온몸으로 번져서 다음에 봄이 됐을 때 얼굴을 제외한 몸은 대부분 붕대를 감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밤에는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외출도 힘들어서 회사도 휴직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쯤 6개월 정도 소비자로 있던 저에게 스폰서님이 유산화 사업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일주일 리셋도 하게 되었고 체중도 줄이고 평생 동안 제대로 신경 쓰지 않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죠. 리셋을 하고 좋아지니 이런 경험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이 생각이 나면서 형의 증상을 스폰서님들과 상의하니 리셋하고 나면 염증도 개선되고 장 환경이 나아지고 혈액이 맑아지면 피부염도 많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형을 만났습니다. 5월 말이라 더운데도 긴팔의 옷과 장갑을 끼고 나온 형의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현재 최대한 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며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셋을 해보자고 제의를 했고 형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되겠냐는 듯한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셋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리셋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나자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가려워졌다며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님들이 그건 호주 반응이니 끝까지 해보자고 하셔서 형에게도 조금만 참고 이왕 시작했으니 며칠만 더 해보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몸의 가려움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스폰서님의 권유로 2주 리셋을 대보기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리셋 2주가 끝나자 형이 제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영양제 있는 거 전부 다 달라면서 저한테 있던 뉴트리밀과 화이버지, 프로바이오틱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헐, 뭐지? 왜 저러지? 했는데 형이 피부염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계속 주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리셋을 했지만 체중이 조금 줄고 몸이 가벼워지고 안색이 좋아졌다는 얘기 외에는 우리 회사 제품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는데 형이 좋아지는 걸 보고 와, 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유산화 리셋으로 나아지다니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못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형이 피부염이 많이 좋아져서 회사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고 뉴트리밀, 화이버지, 유산균, C300을 계속 섭취를 하면서 지금은 거의 완치 단계에 있습니다. 형의 사례가 있은 후부터 유산화에 대한 확신과 마이론 웬츠 박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리셋을 적극 추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체험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정말 마이러니츠 박사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해 주시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겨주시면서 진솔한 귀한 체험 나눠주신 김영선 리더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원하는 피부 건강의 시간인데요. 피부 건강에 대해서 특급 강의를 해주실 김경아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피부 건강과 뉴트리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김경화입니다. 영상 리더님께서 공유해 주신 체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부 하나로만 생기는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부터 열어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네. 어, 피부는 인체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배웠을 때 이렇게 안색부터 살피게 되는 일이 많죠. 안색이 어둡거나 하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죠. 그래서 피부도 장기입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가장 넓게 면적을 차지하는 게 피부이고요. 피부는 넓은 면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피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피는 피부의 가장 표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 세안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하얗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게 각질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각질은 28일 주기, 즉 24시간 주기로 표피층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28일 주기로 완전히 새로운 표피층으로 재생되는 거죠. 피하 조직, 진피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노화된 그 피부 각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각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체온 유지, 외부 환경으로 인체를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윤기가 나면 속부터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안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 그리고 진피층. 표피의 아주 얇은 표피층 밑에 있는 진피인데요. 여기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피부 탄력 유지, 모낭, 혈관, 신경, 피지선, 땀샘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피부의 소기관, 피부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모든 건강이 들어있죠. 여기서 표피층으로 위로 올려서 피부 표면이 건강하게 매끄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아래 피하 조직. 피하 조직은 지방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피부의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겉에 외부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가장 큰 넓은 장기입니다. 온도, 촉감, 통증 등의 감각을 느끼고요. 그리고 체온 유지,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 조직에 지방을 저장하여 에너지 저장 창고로 혹시 그 며칠 굶었을 때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피하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크게 이슈되는 비타민 D를 바로 합성해서 칼슘 대사를 도와줍니다. 피부가 이렇게 가장 밖에 있다가 보니까 가장 빨리 노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알아보게 되죠. 피부는 왜 이렇게 노화가 되냐면 피부를 구성하는 표피와 진피에서 활성산소의 작용, 지질의 과산화, 피부 건조, 자외선 등의 이유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노화의 원인은 우리가 보통 거의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외선 노출. 자외선이 요즘 많이 보진 않지만
특히나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눈 밑에 기미가 끼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크게 반점들이 생기죠. 그게 검버섯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 이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지금 제 나이 정도의 여성이라고 하면 갱년기를 겪으신 분과 안 겪으신 분, 아직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예,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이 이게 호르몬이 떨어지다 보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탄력이 없어지고 처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피부에 생기는 염증들, 그리고 특히 지금 건조하죠. 일교차가 많고 건조할 때 가장 피부에 노화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 연예인은 차에 탔을 때 히터를 켜지 않는다. 이런 피부 관리법을 얘기할 정도로 건조한 거는 가장 노화의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여성도 그렇고 남성 특히 요즘 여성분들도 흡연과 음주 많이 하시죠. 이거는 꼭 피해야 될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미세먼지, 그리고 외부 환경, 공기 오염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피부로 숨을 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좀 놀라운 사진들이죠. 나이에 따라 피부가 변하는 상태를 말씀드려요. 35세, 45세, 55세. 왜 이렇게 노화가 있냐고 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55세 정도의 나이에 이렇게 많은 피부 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곽이 무너진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시술들을 받기도 하시는데요. 그게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나이에 따라 피부 역시도 여기에 보시면 연 조직의 지방 볼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중력 방향으로 처짐.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피부가 왜 가장 이렇게 많이 중력을 받게 되냐고 하면 가장 바깥 부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중력은 거슬릴 수 없죠. 그리고 노화로 인한 뼈의 흡수로 얼굴의 전반적인 볼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흡수가 덜 되는 부분은 오히려 피부 골격이 부각되고 얇아진 피부의 연조직은 더 두드러져 보임. 특히 눈가가 푹 들어간다거나 눈가 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눈가는 가장 피부가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주름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광대가 좀 돌출이 되면서 이쪽 이렇게 근조직이 없는 쪽은 이렇게 푹 들어가는 그런 노화 현상을 알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노화의 형상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 그 방법을 안 하면 되겠죠. 그 피부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이 어떤 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충 9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히터를 멀리한다. 예, 건조하면 안 되겠죠. 각질 관리에 신경을 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8일 주기로 진피층에서 밀어올린 표피층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각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시죠. 그 클렌징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요즘 예전에는 저희 뭐 어떤 화장 용품이 많이 없을 때 비누로도 많이 세안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체로 클렌징 용품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렌징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요. 요렇게 물을 많이 마신다. 건조하면 안 되니까 마셔서 피부에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한다. 매우 중요하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예, 맞습니다. 이 예전 동화에도 보면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공주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면 우리가 피부도 숨을 쉬는 장기이기 때문에 쉬어주면은
좀 더 안색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될 거, 술과 담배를 멀리한다. 술과 담배는 피부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고르게 영양소를 섭취한다. 오늘의 주제가 피부 건강은 피부의 겉면만 관리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뉴트리션, 영양제와 영양소와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활 습관 9가지 중에 8가지 중에 요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8번 고르게 영양소를 섭취한다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베타카로틴. 우리 잠시만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데요. 입술 보습에 도움을 주며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를 생기 있게 하고 피부 염증을 예방한다.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비타민 B2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헬스팩에 베타카로틴 이런 거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레티놀이라고 장과 간에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레티놀로 장기에서 전환이 된다. 그래서 피부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게 중요한 진피층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증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가 좋지 말라고 해도 좋아지겠죠. 멜라닌 색소의 양을 감소시켜 색소 침착 개선에 도움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많이 침착이 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기미, 검버섯이 많이 생기죠. 이걸 또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베타카로틴, 카로노이드의 한 종류로 천연 색소 성분 황산화 작용에 의한 피부 노화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2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영양소는 비타민 B군.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와 B2와 B6, B2와 B6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드름 피부 요즘 많이 있죠. 사춘기 피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성인 여드름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이게 모두 식생활과 영양소 불균형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피지 분비와 여드름 생성을 조절하고 거친 피부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B5, 판토텐산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조직의 재생 능력이 있어 잔주름 개선에 도움된다. 예, 비타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의 역할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비타민 C. 이 비타민 C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생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항산화제.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인 활성산소를 없앰으로써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 면역력 증진. 감염에 대한 저항력 강화 및 항히스타민 작용을 통한 두드러기 알레르기 완화. 미백 효과. 또 여성분들 아주 관심 많으시죠. 미백 효과. 기미 잡티 생성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 피부를 환하게 가꿔줍니다. 그리고 콜라겐 합성.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콜라겐 성분. 이게 TV 틀면 많이 나오죠. 콜라겐은 먹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콜라겐을 합성을 시키려면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콜라겐 제품을 먹을 게 아니고 반대로 비타민 C 제품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비타민 E. 건조한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게 지켜줘요. 저희 그 제품 중에 비타민 E가 있죠. 그 비타민 E의 역할을 보면 자연 보습 기능,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해줍니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 지방의 산화를 막아 세포막을 보호하고 자외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여기 세포 보호가 굉장히 많아요.
결핍된 경우 피부 방어 기능이 저하되어 피부 노화, 피부 건조증, 튼살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비타민 E 제품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나이가 50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프라임. 이프라임은 캡슐 형태로 오메가 형태처럼 되어 있는데 오메가보다는 조금 작게 나와 있어요. 오일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어, 우리 그 비타민 E, 그 이프라임을 어떻게 활용하냐고 하면 보통 이렇게 화상 환자들 얕은 그게 심한 화상보다는 조금 되었을 때 비타민 E, 이프라임을 짜서 바르라. 그리고 아토피에 건선 있는 곳에 좀 짜서 발라봐라. 먹기도 하고 짜서 바르기도 직접 피부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보니까 피부 재생에 세포막 재생에 완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꿀팁이라고 보면 저도 비타민 E를 이프라임을 가끔 짜서 얼굴에 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건조함을 예방해 주는 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포도씨 추출물인 것 같아요. 포도씨 역할은 어떤 거냐 하면 포도씨가 함유되어 있어서 프로안토시안의 경우 경구 섭취 시 기미 개선을 10개 우리 그 C300 있죠. 많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로도 헬스팩에도 들어있고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자외선으로부터 생산된 활성산소에 의한 비타민 D, 피부 DNA 산화 장애 감소, 멜라닌 세포의 과잉 증식.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를 줄여준다는 이유는 줄여준다는 효과는 아무래도 기미가 안 생기고요. 그리고 피부가 좀 더 맑고 환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20대인 이 소진 리더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30대, 40대 이후로 급격하게 저하되고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의 역할은 에너지 생성, 혈압 조절에 도움, 항산화 작용,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도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히알루론산, 보습 성분의 생산에 코엔자임 Q10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먹어도 피부는 20대의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엔자임 Q10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 영양소로는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8번에 글루코사민이라는 영양소가 나와 있어요. 우리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면 관절 연골에 떠올리기 쉬운데요. 어떤 분이 글루코사민을 먹었는데 조금 더 피부가 탱탱해졌다. 이런 체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글루코사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부 탄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글루코사민은 콜라겐, 엘라스틴과 함께 피부의 진피를 구성하여 피부의 탄력 증진과 수분 저장 능력에 수분 저장 역시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가 탄력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연, 면역력 증가, 그리고 피부 세포의 면역력을 높여 아토피와 트러블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먹어야 될 영양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를 하나로만 본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모든 우리 몸은 큰 덩어리 유기체죠. 그래서 많은 영양소들을 먹어야만 이것이 피부로 표출이 된다. 유산화에서 나오는 도움이 되는 뉴트리션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헬스팩, 기초 영양제, 종합 영양제죠. 여기에 비타민 B군과 C,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폴리C,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코키넌, 코엔자임 Q10, 그리고 글루코사민, 피부 수분 저장 능력을 높여라. 그리고 화이버지 플러스
체내에 쌓여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라.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요것만 먹어도 피부는 많이 좋아지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잘한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점 왜 너는 그대로니 늙지 않니? 소진 리더님께서 아침에 또 과찬을 해주셨죠. 점점 예뻐지는. 제가 잘한 일은 계속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헬스팩을 빼놓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버지 플러스 배출을 많이 시켜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챙겨 먹는 코키넛, 그리고 비타민C. 비타민C는 따로 챙겨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지만 헬스팩과 하이버지는 제가 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먹고 있는 사람과 안 먹고 있는 사람 차이는 점점점 격차는 벌어지겠죠. 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셀룰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허벅지나 이런 팔뚝살 같은 잡아봤을 때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가끔 파파라치들이 찍은 헐리우드 배우들 사진 보시면 피부가 막 비키니를 입었지만 피부가 막 처져 있고 울퉁불퉁한 사진, 깜짝 놀랄 만한 사진들이 올라오죠. 그게 모두 셀룰라이트라고 합니다. 셀룰라이트 주요 원인은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발생 시기가 피임력 그 모든 여성한테 발생할 수 있어요. 관리하지 않으면 역시도 비만과 또 상관이 있어요. 언제든 발생. 예. 관리하지 않으면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그리고 또 남성들도 생기죠. 발생 부위는 우리가 가장 이 몸매랑 관계된 부분들이에요. 허리, 엉덩이, 허벅지, 팔 위 특정 부위. 예. 우리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빠지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오렌지 껍질처럼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한 모양. 그리고 사이즈 관리 다음 봐드릴게요. 셀룰라이트의 부위 역시 가장 좀 고민되는 부분들에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잘 빠지지 않아요. 제가 해본 결과 많은 리셋과 다이어트로 해서 그리고 좋은 영양소를 먹음으로써 빠지는 거지 운동에서도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죠. 전과 후 저의 다리를 보는 듯합니다. 요렇게 셀룰라이트가 생겼고 관리를 해주면 이렇게 매끄러운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정상적인 한눈에 봐도 아시겠죠? 그리고 셀룰라이트 예방법. 역시 이 셀룰라이트도 피부로 표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 관리랑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고요. 수시로 스트레칭.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죠. 자주 마사지하기. 많이 이렇게 문질러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사지 많이 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해야 되고요. 야채와 과일 많이 섭취하기, 균형 잡힌 식사하기, 꾸준한 운동하기, 금주, 금연하기. 이렇게 좀 좋은 부분 중에 균형 잡힌 식사와 야채와 과일 섭취. 이건 이제 현대인들이 매우 좀 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로 대체를 하자, 보충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매일 씻고 하지 않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피부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샤워젤입니다. 에너자이징 샤워젤. 건조한 느낌이 없이 촉촉촉 몸과 마음까지 전해지는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샤워젤, 우리 샤워할 때 지금 어떤 조건이냐면 건조하고 거친 피부,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그 우수한 피부 연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재료냐면 아보카도, 호호바시,
오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랐을 때 저희가 샤워를 할 때 끝나고 나도 건조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그리고 광택이 나요, 피부가. 어떤 게 들어있냐면 밀크 프로테인 함유, 그러니까 우유에서 추출한 유즙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가장 우리 유산화 바디 용품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씻고 나서도 건조함이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시면 바디 러니셔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디크림, 바디 로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샤워하고 다 물기를 닦지 마시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디 러니셔를 발라주시면 조금 더 잘 스며드시고 매끄러움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도 어떤 그 천연 성분이 추출되어 있는데요. 에키나세아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 우리 요즘 그 핸드크림이나 바디용품 그 바디로션 중에 병풀 추출물 요게 들어가 있는 게 약간 고가고 조금 더 좋은 양질의 바디로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렇게 거친 피부 그 팔꿈치나 무릎 그리고 발 뒤꿈치에 충분한 영양을 발라줘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 가장 피부에 빨리 닿는 게 바디 용품뿐만 아니라 매일 쓰는 샴푸와 컨디셔너인 것 같아요. 우리 리바이탈라이징 샴푸를 소개해 드리면 여기에도 비타민 E가 토코페롤. 샴푸에 어떻게 토코페롤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토코페롤이 함유되어 있고 15개의 식물성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겨울철 되면 남성분들 탈모,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탈모가 일어나는 계절이죠. 그래서 샴푸를 좀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바꾸신다고 하면 탈모에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를 마치고 나서 너리싱 컨디셔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린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남성분들은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컨디셔너 이렇게 손으로 쓸었을 때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발을 코팅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밀 추출물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감고 나서도 그 윤기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그래 혹시나 샴푸로만으로 부족하신 분은 컨디셔너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피부와 뉴트리션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건강을 나타내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너뷰티, 영양을 채우면 밖으로 표출이 되죠. 그래서 가장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영양제를 듬뿍 드시면 그리고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영양제를 많이 드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났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요즘에 야, 너 피부 되게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도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요. 더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강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제가 나 저거 먹는데? 나 저거 먹는데? 했던 9가지가 있었어요. 그 9가지를 제가 다 섭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부분이었고요. 네, 이런 꿀팁들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네, 오후에도 강의 있으시니까요. 들으시고 몸속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 건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신 꿀팁들을 전부 많이 방출해 주신 김경아 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오전에 이 방송 정말 많은 꿀팁들이 나갔거든요. 이런 좋은 것들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오후 저녁 10시에도 제 방이 있으니까 함께 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 주에는 피부 건강에 이어서 마지막 강의인 셀라비브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유산화인만이 빛나는 광을 가지고 있는 원인 셀라비브의 강의니까 놓치지 마세요. 네, 이것으로 제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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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